야, 너 1차 2주 했으면 2차는 4주 해. 그래서 여러분 4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또 밑에 악플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영상을 그 전보다 좀 덜 올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유가 있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시험을 하나 봤어요.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 2차. 작년에 제가 1차 봐서 뭐 2주 만에 공부해서 시험 합격 스마트한 점수를 했다 뭐 이런 영상을 올렸었다가 뭐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서 뭐 응원해 주시고 대단하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싫어요와 많은 또 말도 안 된다 하는 댓글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내리지 않았던 건 저의 그 공부를 정말 집중적으로 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공부하셨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거기에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 중에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야, 너 1차 2주 했으면 2차는 4주 해. 그래서 여러분 4주 했습니다. 그래서 4주 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차한 변명이고요. 제가 이번에도 계속 공부를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10월에 딱 접어들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9월부터 책을 열었다 덮었다를 반복을 하다가 10월에는 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래서 좀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다행히도 가채점 기준으로 또 이번에도 스마트하게 오버해서 점수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 스마트하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해주고 싶고요. 공부라는 것 자체를 제가 뭐 원래 잘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공부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초중고등학교 이제 평범하게 받을 만큼 점수를 받고 그런 사람이고 암기력이 제가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단어를.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볼 때도 저는 사실 당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2차 시험만 보니까 공부를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는데도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평균 점수를 못 넘을 것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꽈락이 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너무 심했어요. 공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시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에도 외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꽈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엄마한테도 엄마 나 오늘 시험 꽈락 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갔는데 제가 체감한 이번 2차 시험은 사실 굉장히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1차 그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1과목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문제는 모의고사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지문들이 되게 많으면 그 시험은 완전 망한 건데 다행히도 읽으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히만 풀자. 물론 다시 보니까 실수한 게 뭐 한 3-4문제 있더라고요. 이거 왜 답을 여기는 기억 디귿 해놓고 여기는 왜 기억 니은으로 해놨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1교시 1과목을 잘 받고 공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어려워도 쉬워도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 양이 많아서 책을 아예 안 봤거든요. 기본서를. 원래는 보통 다 기본서를 일독을 하지만 그 책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공시법이랑 세법을 볼 때는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저는 공시법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40문제 시간이 50분이었잖아요. 저 마지막에 5분 남았는데 문제가 7개가 남은 거예요. 마킹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킹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손을 이렇게 펜을 잡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나 내년에 이거 다시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7문제 다 찍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찍는데 소질이 없나 봐요. 딱 한 개 맞더라고요. 그 7개 중에서. 그러니까 세법의 문제가 16개니까
그 7개 문제 중에 하나 맞은 거니까 그냥 절반이 그냥 날아간 거죠. 다행히도 공시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거기에서 좀 맞아주면서 스마트한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변은 없겠죠? 예, 이변이 없길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또 공개를 할게요. 지난번에 1차 시험도 저는 무료 인터넷 강의만을 통해서 시험을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소개해드렸던 게 인강드림이라는 사이트였어요. 저도 이제 막 찾아보다가 사실 오프라인 학원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전체 그 풀 강의 다 들으려면 제가 가격 보니까 뭐 1, 2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너무 뭐 그런 공부하는데 돈 아끼면 안 되지만 그게 돈이 좀 아까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시험 공부할 때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책을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아, 여기서 또 얘기해야지. 작년에 제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났다. 그래서 정말 엑기스로 공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기억이 안 난 거를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싶기도 하고 저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제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믿어주실란가요? 이번에 2차 시험 2년 전에 봤던 거라 기억 하나도 안 났는데 아,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공법에는 뭐 이런 뭐 재개발 관련된 법, 뭐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정도는 알죠. 예, 뭐 세법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나온다 정도는 알죠.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도 사실 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걸 통해서 사실 시간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 혹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럽고 혹은 나는 좀 알뜰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좀 도움이 되시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은 그냥 꺼주세요. 저한테 막 이렇게 악플 다시고 그럴 시간에 열심히 다른 좋은 에너지 좀 이렇게 뿜으면서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엑기스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통은 기본서를 다 일독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법은 기본서 일독을 할 시간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심화 강의가 나오는 그 9월, 10월쯤 되면은 인강드림 그 교수분들께서도 관련된 자료를 쭉 올려주시거든요. 요약집 같은 거. 저는 이제 공법은 그걸로 봤어요. 그게 요약집이라고 하는데도 페이지 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50페이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법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도 물론 전체적으로 한 4, 5번을 반복해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4번, 5번 정도에는 다른 거 다 버리고 1과목, 자, 1과목이 아니고 1강 1강 쪽에 나오는 그런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거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2문제 무조건 맞으려고 그게 또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봤어요. 농지법은 사실 다른 법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리고 뭐 공시법이나 다른데 좀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부분, 중개사법도 그렇고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농지법을 아예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2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법 공부를 했고 문제를 무조건 다 풀었어요. 저는 공법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한 10회 넘게 풀었고요. 그 모의고사도 다 인강드림 사이트에 올라와요. 그런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작년 거랑 재작년 거랑 저는 2년치만 봤어요. 기출문제는. 왜냐면 그 전 거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좀 바뀐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2년치 보고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듀윌 같은 데 나오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그런 모의고사 같은 것도 줘서 그 모의고사도 풀어봤는데 그거 보면서 멘붕이 많이 왔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부에 좀 이렇게 해이해질 때마다 그 모의고사 한번 풀면은 멘탈이 이렇게 확 무너져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막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법은 기본서 안 보고 그렇게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요약본과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2번 정도 보고 나서 혹은 1번 정도 보고 나서 모의고사 같은 걸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혹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런 쪽의 공부를 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한 5번 보고 나중에 문제 풀어야지 이것보다는 저는
한 번, 두 번 보고서 문제 푼 다음에 다시 기본서 돌아와서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아는 게 좋겠고, 그리고 너무 압축된 걸 보기보다는 저는 문장으로 나온 요약집이 좋은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요약집만 보다 보면은 그게 너무 응축돼서 똑같이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걸 외우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지문 있는 요약집을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기락 교수님일 거예요. 최기락 교수님 자료였던 것 같고, 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자료 고르시면 돼요. 다들 너무나 열심히 올려주셔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도 요약집, 저는 책은 일단 일독했어요. 중개사법은 책은 일독하고 가볍게 읽고 그다음부터는 요약집을 한 4-5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울 게 뭐 그 일수도 있고 숫자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정말 이게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중개사법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인 동시에 생각보다 그걸 못 외우면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중개사법에 올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만 파셔도 그거만 90점 맞으면은 다른 거 꽈락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공시법도 하다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사실 재작년에 시험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요약집 같은 거를 공부 안 하고 다 기본서를 공부해서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공시법도 그 모키수 교수님이라고 그 인강트림에 계시는 교수님이 그 올려놓은 요약집이 있었어요. 한 21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엄청 반복적으로 봤고요. 근데 보다가 저는 사실 그 공시법 내용 중에서 앞에 나오는 벌써 까먹었네. 지적법 말고 뭐죠? 등기법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심화 과정 그 수업이 한 7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1.6배속으로 해가지고 한번 싹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가 돼야 되니까, 나는 너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중에서 골라서 그런 관련된 과목을 한번 쫙 시간 나실 때 1.6배속으로 확 들어버리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게 100%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다들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도 당일날 아침에 너무나 긴장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저는 그 막판에 사실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하루에 거의 적게는 9시간, 많게는 한 13시간 정도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제가 또 생각보다 이렇게 집중력이 좋지는 않아요. 예, 친구들 자꾸 카톡 답장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집중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실 출퇴근을 하는데 막판 2주는 잠이 부족하니까 사실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5시, 뭐 6시 일어나서 공부하려면 피곤하잖아요. 일도 해야 되는데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2주 동안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거의 뭐 합하면 거의 1시간 넘으니까 그 시간 안에도 프린트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리면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뭐 잠은 몇 시간 주무셨어요? 책은 몇 번 읽으셨어요? 하는데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2번 읽고도 되는 똑똑한 분들이 있으시고, 저처럼 4-5번 읽어도 점수가 높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수준,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스스로 아실 거니까, 저처럼 한 달 동안 빡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고, 나는 회사 다니느라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은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1차 대비해서 일단 과목 수가 4개이기 때문에 많아요. 4개이기 때문에 많아서 요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법 얘기를 안 했네요. 세법도 저는 책을 거의 안 봤어요. 책 한 반 정도 보다가 세법 문제가 사실 뭐 16문제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이거를 외우면은 내가 과연 다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과목을 다 그건 봤어요. 모든 과목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이론 특강이라고 프린트물과 함께 이론 특강 그 수업이 있거든요. 인강드림에. 거기에서 그 수업은 다 봤어요. 모든 과목.
공법,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다 그 과목을 관련된 그 마지막 마무리 보면서 관련해서 그 프린트물 주시는 거 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강의는 꼭 보세요. 그래야지 전혀 몰라도 어느 정도 저런 게 나오는구나, 이해가 조금 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강의 꼭 보시고 그리고 꼭 내년에는 올해 혹시라도 이제 실패하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급하지 않으면 저는 1차, 2차 좀 나눠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가을이 없이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는 1, 2차 다 했다가 제가 민법 한 문제 꽈락이 나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뭐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거의 한 4, 5개월의 시간을 잡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컸어요.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바짝 공부하고 올해도 바짝 공부한 게 오히려 그냥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돈 들여서 공부하지 마시고 인강들이 뭐 이런 정말 무료 사이트 좋은 거 많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스마트하게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또 밑에 악플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